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성별 간의 장벽을 뜻하는 말입니다. 남성 못지않은 자격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조직 내의 그릇된 관행과 인식으로 인해 고위직으로 승진이 차단된 여성들의 처지를 비판적으로 꼬집은 말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게 비단 유리천장뿐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불안정 일자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하는 시간대를 유연하게 조정해서 일과 가사, 일과 자아실현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낮고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헤어나르고 바둥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드는 개미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겨레 20일 특집은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뤘습니다. 머리 위엔 유리천장을, 발 밑에는 시간제라는 덫을 두고 살아가는 한국 여성들의 고단한 처지를 황혜랑 경제팀 기자가 짚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아주 많은 분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다양한 세대의 일하는 여성들을 만나셨던데 어떤 분들이신가요? 네, 20대에서 60대까지의 다양한 여성들을 인터뷰해봤습니다. 네. 20대의 경우엔 교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범대학교 학생, 그리고 30대의 경우엔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육아휴직을 했거나 혹은 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그리고 40대의 경우엔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 또 50대는 이마트에서 물품을 진열하거나 시식코너 조리를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직접 만나봤고요. 이분들은 50대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촉탁직이었다가 이번에 시간제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여성으로는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신 분을 인터뷰해봤습니다. 네. 황 기자도 지금 애를 키우면서 직장생활 하고 계시죠? 네. 특히 30대 여성들을 취재하면서 감회가 좀 남다르셨겠어요? 네,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른 기사 쓸 때보다 훨씬 더 뭔가 현실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어려운 처지라고 하는 데는 이제 다른 게 없는데 세대별로 느끼는 어려움들이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좀 세계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그렇고 남성 고용률과도 비교해서 이렇게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고용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M자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한 20대 후반 정도에는 취업률이 60%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이때만 해도 20대까지만 해도 남성 고용률이랑 비슷한데요. 이게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을 퇴사하는 여자들이 많아지면서 30대가 되면 여성 고용률이 50%대로 낮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각 기업별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한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애를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베이비시터 혹은 양가 부모님들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나라 보육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 나오는 여성들이 많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40대가 되면 고용률이 60%대로 한 20대 수준으로 다시 높아집니다. 가정으로 돌아갔던 여성들이 다시 그렇죠. 예.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데 애들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가 많이 들고 집도 늘려가면서 집 부동산과 관련한 비용이 각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취업 재전선에 나서는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시 재취업하고 싶다고 해도 기존 일자리로는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텔레마케터라든지 다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고요. 5, 60대의 경우에는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60에서 64살의 여성 노동자 비중이 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무려 64%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밑바닥의 저임금 일자리, 뭐 청소나 베이비시터, 요양보호사 이런 일자리에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에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선거 국면에서 공약을 이제 뭐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나라를 뭐 반드시 완성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최근에
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 주기별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그 신년 구상을 밝히면서도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고, 이 취지하에 그 2월 4일 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대통령 선거 때 얘기했던 대선 공약이라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건 아빠의 달을 도입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출산휴가를 3개월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달은 아내가 아니라 이제 남편이 출산휴가를 쓰고, 그 남편의 월급, 첫 달 월급은 정부가 주겠다, 이런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그 정책은 조금 사실상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출산휴가가 아니라 남자들도 이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사실 육아휴직은 지금도 법적으로 남성들도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육아휴직 때,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에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람의 첫 달 월급의 경우에 그 통상임금의 100%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존에 한 40%였던 임금 수준을 높여주겠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의 경우에 한 2,290명 정도였는데, 네, 전체 육아휴직자의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이 적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뭐 회사의 눈치 보이는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일단 돈의 문제로만 접근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번에 내놓은 정책 중에 한 가지 더는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육아 기간 동안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육아 단축 근로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한 150곳 정도 늘리고,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을 2016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인건비를 한 절반 정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기존에 한 60만 원 정도 보조해 주던 걸 이번에는 80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등등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가지수는 굉장히 꽤 많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인 여성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외에 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이번에 그 20대에서 한 60대 여성들한테 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돈을 올려주는 것만으로 과연 이 제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보육 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이제 정부가 새롭게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시간제 보육반을 설치하겠다라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 전담반이랑 그다음에 교사를 따로 두겠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근데 아이를 이세영 기자님도 키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도 어린이집에 보낼 때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종일반도 있긴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한 4시 되면 다 하원하기 때문에 등하원 도우미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제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하루 최대 6시간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반을 만들겠다는데, 그 보육반을 맡길 수 있는 조건이 부모가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만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제 일자리와 종일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그게 사실상 그 지금 보육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눈치 보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걸 돈으로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보육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정부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성들의 경우에 코웃음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유럽 국가들을 모델로 삼아서 내놓은 것들이잖아요. 이번에 직접 그 두 나라를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어떤 것들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공 모델로 꼽는 나라가 한 두 나라 정도 있습니다. 독일이랑 네덜란드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들고요. 그래서 두 나라를 지난해 연말에 다녀왔습니다. 두 나라의 경우에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시간제 일자리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인데, 천국이라고 불린다. 네, 파트타이머의 천국이라고 불리고요. 실제로 전체 노동자에서 시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13%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주목할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돈을 적게 받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데,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시간제 일자리, 그러니까 시간제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형태는 정규직인 경우가 한 65% 정도 되고, 설사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이렇게 시간제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의 시간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만 일부 있을 뿐, 뭐 성과급이라든지 각종 휴가를 쓰는 데 있어서는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동시간이 1379시간이에요. 전체 연간 노동시간으로 평균 노동시간인데요. 이걸 따져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700시간 정도가 짧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한 사람당 일하는 시간이 1년에 한 90일 정도, 한 3달 정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도 주 3일 혹은 주 4일 일하는 게 굉장히 당연시되는 분위기고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야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형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 노동시간이 짧고 네. 시간제와 정규직 간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군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면서요? 네. 어떤가요? 독일은 네덜란드랑 좀 상황이 틀린데요. 일단 시간제 노동자 비중으로 따지면 독일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되고요. 10% 낮군요. 네, 그런데다가 독일에서는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미니잡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니잡이라고 불리는 것은 시간제로 일한다는 의미보다는 한 달에 한 460유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65만 원가량 미만의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이제 미니잡이라고 하고, 주로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니잡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알바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네네, 알바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 미니잡에서 일하는 분들은 여성, 그 다음에 뭐 대학생들의 청년, 그리고 노년층이 많은 편이고요. 그 문제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미니잡 한 개만으로는 생계 수단이 안 되는데, 미니잡만을 유일하게 생계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되고, 또 미니잡에서 일하는 사람의 한 80% 정도는 내년부터 독일의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 기준선이 시간당 8.5유로거든요. 근데 그 미만의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80% 정도 된다고 독일 노총이 집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독일과 네덜란드 사례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시간제에서 전일제 혹은 반대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고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전일제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기업에 요구할 권리가 있고 기업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꾸겠다는 청구권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도 보면 그 청구권은 임신 출산만이 아니라 뭐 학업 문제라든지 가족의 건강 때문에 간호 문제 이런 것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시간제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한테 없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 상황의 차이를 낳는 요인들이 뭔가요? 한국이 이제 네덜란드나 독일이랑 다른 거는 그쪽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위해서 1980년대에 바세나르 협약이라고 노사정이 이제 약속을 한 것들이 있어요.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에 시간제 노동자에 대해서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그 노사정이 항상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협약으로 그 협약을 맺고 그걸 지켜나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한국도 좀 이렇게 노사정이 같이 대화하는 풍토, 그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같은 이야기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나 이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좀 새겨들어야 할 얘기들이 많네요. 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사법정의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똑똑하고 명민한 재판장님만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똑똑하고 명민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이번 주 표지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다수의 국민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뜨린 김 전 청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수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애초 표지 이야기로 기획됐다가 김용판 청장 때문에 아쉽게 밀려난 기사가 있습니다. 기획에서 다룬 대한과학자의 세계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적확하고 명료해야 할 과학의 언어는 왜 그렇게 모호하고 난해한 걸까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의 권위를 참칭하는 세력에 맞서는 대한과학자, 대한지식인의 세계를 조명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 같은 분들이 어느 때보다 그리워지는 시절입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